네, 14.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절은 오실레이터의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오실레이터에 대한 그 인트로덕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14.5절부터 이 14장의 마지막까지가 이제 오실레이터를 다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14장은 앞부분은 네거티브 피드백에 대해서 다루고 뒷부분은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다룬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성분을 갖는 원하는 주파수 혹은 원하는 주기를 갖는 AC 신호를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실레이터라고 합니다. 원하는 주파수를 갖는 거죠. 주기함수라는 거죠. 주기함수를 만드는데 그 주기함수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현파죠. 사이누소이달 웨이브로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것들, 정현파가 아닌 것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스퀘어 구형파라든지 트라이앵글로 삼각파라든지 혹은 뭐 소투스 같은 톱니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오실레이터는 사실 뭐 우리 실생활에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tab이라든지 혹은 뭐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실험실에서 볼 수 있는 그 펑션 제너레이터, 시그널 제너레이터 같은 거라든지 혹은 뭐 라디오라든지 등등 뭔가 주파수가 필요한 것 같은 클럭이 필요하다거나 뭐 그런 거에는 뭐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널리 쓰이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예, 근데 이 오실레이터는 앞서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챕터가 앞에는 네거티브 피드백인데 뒤에는 오실레이터라고 했었어요. 이 얘기는 이제 뒤에 나머지 절반인 파트는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 반대니까 파지티브 피드백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앞으로 다룰 것은 이제 파지티브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살펴봤었는데 이제부터는 여기가 플러스인 경우 피드백이 파지티브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파지티브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인풋이 없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음악기를 여기 포인트 가정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VI가 들어가면 여기 VO는 뭐가 됩니까? A배가 나오고 있겠죠. 그 A배가 나온 게 베타배가 돼서 VF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여기 지금 0이니까 두 개를 합하면 다시 VI가 되는 거죠. VI 2위치가 되는 거죠. 즉 여기 원래 있던 신호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때의 신호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바뀐 부분이 뭐냐면 VI에서 시작을 해서 요만큼이 곱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룹 게인이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 룹 게인이 A 베타가 어떤 값을 가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 베타가 1보다 작으면 조금이라도 작으면 조금이라도 작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 신호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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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A 베타 배가 되니까 N 바퀴 돌면 A 베타의 N승이 곱해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신호는 이제 어떻게 생길 거냐면 신호가 이런 엔벨로브 갖고 이렇게 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베타가 뭐 0.9라고 한다면 0.9면은 한 번 돌 때면은 0.9배, 0.9가 곱해지는 거고 또 한 번 돌면 어떻게 됩니까? 0.81이 곱해지고 또 한 번 돌면 0.729가 곱해지고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반면에 만약에 A 베타가 1보다 크면 그러면 이렇게 안 되고 이번에는 점점 커지겠죠.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할까요? 이런 어심도 세대가 되겠죠. 조금이라도 크면 뭐 예를 들어서 A 베타가 뭐 1.1이라고 하면 한 번 돌면 1.1배가 되고 또 한 번 돌면 1.21배가 될 거고 또 한 번 돌면 1.331배가 되고 막 그렇게 되겠죠. 점점점
커질 거라는 것을 가 있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베타가 1보다 작거나 크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A 베타가 1이면 한 바퀴 돌아도 크기가 똑같고 또 돌아도 똑같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실레이션이 서스테인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크하우젠 크라이테리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실레이션을 하기 위한 조건이죠. 이 A 베타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실수 1이니까 결국 이제 무슨 얘기랑 같은 거냐면 이것은 복소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A 베타의 크기는 1이고 그리고 A 베타의 페이즈는 0이라는 얘기랑 같죠. 0라디안이나 혹은 0도라는 얘기랑 같은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경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사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냐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지금 인풋이 이제 vs vo라고 되어 있는데 vo는 어떻게 됩니까? vo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avi가 될 거고 다음에 vf는 베타의 vo가 되겠죠. 나가면 a배가 될 거고 vo가 다시 베타배가 돼서 vf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vi는 vs 지금은 플러스 vf죠. 앞선 섹션들에서는 우리가 네거티브 피드백을 봤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였는데 이제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합해서 도출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vs의 vo는 1 a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제 점점 증폭이 돼야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조건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얘기는 여기가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이걸 똑같은 얘기를 앞서서 이제 14.3절까지 해서 다뤘던 것과 같은 그런 그 블록 다이어그램이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 즉 네거티브 피드백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A 베타는 크기는 1이고 하는 게 좋을까? 크기는 1이고 페이스가 180도, 즉 A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만약에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였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A 베타가 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책에 요거를 설명하는 부분 바로 뒷부분에 잠깐 그 설명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릴까 봐서 구분해서 따로따로 썼습니다. 사실은 이거나 이거는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인데 여기가 플러스일 때 얘기와 마이너스일 때 얘기, 그 차이만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우리에게 오실레이터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신호가 나오게 되느냐는, 신호를 내가 밖에서 새로 집어넣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실레이터 같은 이제 크리스탈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뭐 신호를 넣는 거 없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제 그 플러그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시뮬레이션 상에서야 우리가 넣는 신호 이외의 신호는 전부 다 아무것도 없게 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실제 이제 피지컬 시스템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항상 이제 노이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있지만 노이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조금만 들어가도 그것이 점점 증폭이 돼서 신호가 점점 증폭이 돼서 이제 오실레이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A 베타가 제가 1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할 때 A 베타는 이제 1보다 크게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 시스템은 항상 세츄레이션 되기 때문에 서플라이 볼티지보다 더 큰 신호는 나오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15V 넣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신호가 나온다든지 전압이 무한대로 간다든지 전류가 무한대로 간다든지 이런 일은 이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세츄레이트 되게 되면 어떤 신호가 세츄레이트 된다고 하는 것은 세츄레이트 되는 순간 이후로는 게인이 그 전까지의 게인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결국에는 개인이 점점 작아지게 돼서 A베타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자연히 이제 이런 상태가 돼서 오실레이션을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실레이터는 이제 이와 같은 원리, 일종의 원리, 이제 파지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오실레이션 된 그런 시그널을 주기함수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 회로의 형태라고 한다면 신호의 오실레이션 하는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연파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정연파 형태의 신호를 만들어내는 오실레이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RC 오실레이터하고 LC 오실레이터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을 활용한 오실레이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노소이달이 아니고 뭐 구형파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오실레이터는 이제 OPM프를 이용한 것 뒤에서 스미 트리거 같은 것들을 소개할 텐데요. 그런 거라든지 오 타이머를 이제 활용한 것 앞에서 이제 해소가 이제 보통 이제 멀티 바이브레이터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코스에서는 오호 타이머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실 13장에도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칩의 매뉴얼에 해당된 성격이 강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이거 다 배웠습니다. 스테이블 바이브레이터, 모노스테이블 바이브레이터 이런 거 다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